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먼저 그 플랜 B의 분석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 난이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변동성이 보이는지 다양한 지표들과 그리고 그 가격 예측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뭐 여러 가지 소식들도 가져왔는데요. 리플이나 다른 그 중국의 그 CBDC 관련 소식들 그리고 지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플랜 B의 분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난이도에 따라서 채굴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가격 흐름이 왔는지 지금 9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형태를 보여왔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재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이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격도 낮아지는 형태들을 보이고 채굴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이 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해당될수록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빨간 점들이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나 이런 그 연두색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낮은 경우를 이제 나타내죠. 자,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들이 이 지금 빨간색 화살표일 때가 가장 이제 난이도가 낮은 저점이죠. 조정이 있는. 근데 그때 이제 가격대도 당연히 저점을 향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난이도를 이제 세 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제 바라본 건데 빨간색과 노란색 화살표와 지금 연두색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면 지금 빨간색에서 가장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난이도도 이제 저점을 찍을 그 시기 정도가 이제 가격의 최정점이었죠. 최저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반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구간인데 이때에는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가격대도 올라가고 난이도도 이제 살짝 바뀌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반등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의 턴으로 이걸 나눠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2013년도 그 강세장이 나왔을 때의 패턴이고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에도 이런 패턴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 가장 이제 저점에서 채굴 난이도가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고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노란색일 때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상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두색일 때 가장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 시점에 이제 채굴의 극대화가 이제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채굴 난이도가 계속 유지가 되지만 바닥으로 또 떨어지면서 채굴 난이도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또 이제 빨간색에 있는 가장 저점을 찍는 이 부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노란색 부분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2단계 정도 되죠.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은 한 2단계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랜 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과연 이때처럼 이어질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패턴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때 지금 이제 상승률로 바라본 겁니다. 이 채굴 난이도를 통해서 다운로드로 이제 계속 떨어지는 그 채굴 난이도의 조정 시기가 있었는데 이 조정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가격도 바닥을 찍죠. 그래서 그 바닥을 찍었을 때에 대비해서 가장 고점까지의 이제 상승률을 집계 통계를 내본 건데요. 지금 보면 그때 이후로 24,000%가
2012년부터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2013년까지 고점을 찍을 때까지. 자, 그리고 2015년에도 이게 시작이 돼서 가장 고점까지 8,700%까지 상승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때부터 채굴 난이도의 저점부터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 245%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 이게 이제 끝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과거의 패턴이 아무리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245%만 상승하고 여기에서 이제 끝날 것 같으냐라는 거 이제 묻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더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누냐 비즈니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상승에 이 가파르기 이제 경사는 좀 완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률은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디피컬티 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본 형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동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동평균들을 이렇게 하나의 선, 여러 가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면 이제 뭐가 좋냐면, 장기적인 이제 추세 전환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세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지, 앞으로 추세를 예측하는데 이 리본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통은 이 디피컬티 리본이 이제 이렇게 교차하고 이 교차가 다시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돌아갈 때, 그때 가격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강세장, 업트렌드가 나타난다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시장 자체의 변동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이 디피컬티 리본을 이제 지표로 많이 본다라고 한 분석가는 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지금 2019년도 1월부터 지금 한 3월 정도까지 이게 교차를 하는 순간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리본이 확장되면서 역사적으로는 이 리본이 확장되는 순간들이 대부분의 이제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패턴을 보였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전망들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전망들, 지금 현재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이 폴링 웨지 패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쐐기형으로 나오게 되면 가격은 전형적인 패턴에서는 하락으로 좁혀지면서 떨어지다가 가격이 좁아지면서 위쪽으로 튀는 이런 형태가 이제 폴링 웨지 형태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이 폴링 웨지로 급격하게 이 하락 추세로 그 가격을 수렴하면서 내려가다가 다시 그 트렌드를 깨고 올라서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하락 추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지금 트레이딩 알케미스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8,700, 8,800 정도 요 고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트렌드 라인의 고점이라는 거죠. 요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결국에는 한번 이 트렌드 라인을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8,764달러 선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형태, 이 형태가 이제 8,311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8,400달러를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리고 8,311달러를 지금 이 트레이딩 알케미스트는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예측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부진 속에 약세 횡보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가 중에 이제 몇몇 분석가의
또 전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메리우스 랜드맨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은 곧 슈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비트코인은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방어책이 존재한다. 반감기를 통해서 채굴 보상이 4년마다 절반으로 감소하며 2020년 5월 다음 반감기를 맞이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날 만약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면 2만 달러 규모의 가격 변동은 현재의 100만 달러 등락과 같이 미미해 보일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의 이제 등락 폭들이 굉장히 낮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가격 변동폭도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가치가 그러니까 높아지는 형태에서 이 가격 변동폭에 따라서 흐름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지금 정말 가격이 지금 현재 이제 10,000달러 선에서 이 출렁이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이 가치가 뭐 진짜 100만 달러까지 간다면 지금의 출렁임은 굉장히 낮은 그 보폭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건. 근데 이제 그게 그때 가면 또 출렁임이 어느 정도로 또 보폭으로 움직일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가봐야지만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가격의 변동성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 가격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알게 만드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팀 드레이퍼의 이제 기사인데요. 팀 드레이퍼도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데, 지금 지난주 한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 혁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비트코인 결제 프로세서가 거래를 더 편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2022년 또는 2023년 안에 BTC 가격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팀 드레이퍼는 과거부터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2023년에 뭐 25만 달러가 될 것이다 뭐 이러는데, 이런 이제 가격 전망은 조금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의 블록이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부하가 되니까 그걸 이제 분산시키는 효과들이 있는데, 정말 뭐 혁신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옴으로써 그 비트코인 결제 프로세스가 훨씬 더 빠르고 좀 더 그 쾌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활성화된다면 확실하게 지금 이제 많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덕분에 과연 이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산을 시키는 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져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그래서 이 기술이 빨리 보편화가 되고 확산이 되는 것들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토로 CEO 비트코인 전망을 낙관한다. 급등보다는 안정적 성장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토로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요니 아시아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몇 개월 만에 급등하기보단 긴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다른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는 지난 2018년 하락장의 고통스러운 기간을 견뎌낸 후에 가격 유용성이 향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채택과 제품 뉴스들이 생겨나고 있고 매년 평균 40에서 50%의 상승률이 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적합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가격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성, 채택 등을 감안할 때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부 투자자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재현과 함께 비트코인이 급등하기를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와 은행들이 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 비트코인이 최후의 수단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사용 증가와 동시에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또 막는 요인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통제에 대한 압력도 당연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중국도 지금은 이제 지켜보고 있지만 중국도 이걸 통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이제 CBDC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만약 몰리게 된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통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정부와 마찰을 빚는 급격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아닌 점진적인 업계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기술과 금융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금융 시스템이 토큰화되는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10년에서 2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시야이긴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면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2017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막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가격 폭등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동요하고 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런 투기적인 부분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규제가 심해지고 거래소를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그런 가격 상승이 폭등하는 양상이 갑작스럽게 막 나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차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만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2023년까지 블록체인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를 천명하자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이 급무살을 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통신사인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23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억 달러예요. 엄청나죠? 매체는 미국 시장조사 기업 IDC가 발표한 결과를 이용해서 201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중국 블록체인 개발 부분의 연평균 성장률이 65.7%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빠른 성장률이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 블록체인 지출은 대부분 은행 부분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제조, 리테일, 전문 서비스, 프로세스, 제조 부분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블록체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서 기술 응용이 더욱 가속화되고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2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블록체인 솔루션 지출 규모가 약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블록체인 쪽이 확실하게 엄청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한국이라고 투자를 안 할까요? 당연히 투자해야죠. 그래서 투자 비율이 국가마다 이렇게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위챗 운영사 텐센트 홍콩에서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은행 설립 허가 획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위챗의 운영사인 이제 텐센트. 중국의 이제 양대 플랫폼이죠. 알리바바의 이제 알리페이와 그리고 지금 위챗, 메신저 위챗의 개발자인 텐센트에서 지금 나온 이 위챗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은행을 이제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 지금 이제 대대적인 지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CBDC 취급기관 후보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텐센트가요. 현재 지금 후보로 두 곳이 올라와 있는데 알리바바와 이제 텐센트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CBDC 취급기관은 이제 딱 그 민간 기업으로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중국 정부에서 통제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곳을 두고 이제 퍼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지불을 지금 이 두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쉽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금방 퍼뜨리는 데는 아주 쉽게 퍼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리플, 멕시코와 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 XRP 결제를 보급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제 글로벌 은행 책임자가 이제 머니그램의 온디맨드 리퀴디티 ODL을 이용해서 XRP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싱가포르 아시아 하우스 글로벌 트레이드 다이어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와 태국 같은 소수 국가에서 머니그램은 이미 ODL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XRP의 사용을 늘려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 XRP를 두 통화 사이의 브릿지 통화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뭐 미국으로 보낸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낸다 했을 때 달러를 XRP를 다시 멕시코 페소로 이렇게 이제 즉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XRP에 대한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이 결제에 대한 보급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현지 거래소들과 연계해서 지금 리플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 파이낸셜 기업용 블록체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최대 정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엔트 파이낸셜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테스트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알리바바의 계열사고요.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 이제 개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텐센트에 이어서 이 엔트 파이낸셜, 결국에 알리바바, 텐센트와 알리바바 둘 다 지금 열심히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 엔트 블록체인 오픈 얼라이언스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이용자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이 블록체인 시장을 지금 장악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당연히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빛을 발하길 바라고 중국에 좀 뒤처지지 않는 국내 기업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